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같은 금을 사도 방법에 따라 수익률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수수료와 세금 때문이에요. 똑같이 1천만 원을 투자해도 어떤 방법은 처음부터 120만 원이 증발하고 어떤 방법은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수익이 났을 때도 어떤 건 15.4%를 세금으로 뜯기지만 어떤 건 한 푼도 안 내죠.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른다는 겁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는 대로, 지인이 추천하는 대로 무작정 따라하다가 수백만 원씩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금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가죠? 지금부터 금에 투자할 수 있는 5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실물금입니다. 은행이나 한국조폐공사, 금은방에 가서 골드바나 금화를 직접 사는 거죠.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감, 황금빛 광택은 확실히 매력적이에요. 실물금의 최대 장점은 개인 간 거래 시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금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개인에게 직접 판다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요.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활용하기 편하죠.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 살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거든요. 1천만 원어치 금을 사면 1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여기에 금은방이나 은행의 매매 수수료까지 붙으면 보통 1%에서 2% 추가돼요. 결국 금을 산 순간 이미 11%에서 12% 정도는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금 가격이 그만큼 올라야 겨우 본전이죠. 게다가 보관 문제도 만만치 않아요. 집에 두자니 도난 위험이 있고 은행 금고를 빌리자니 연간 수십만 원씩 비용이 나갑니다. 보관 비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작은 금고는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 큰 금고는 연 50만 원 이상이에요. 1억 원어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금고 비용으로 연 30만 원을 낸다면 이건 연 0.3%의 수익률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금 가격이 5% 올라도 실제 수익은 4.7%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년이면 3%가 날아가요. 초기 부가세 10%와 합치면 13% 정도를 극복해야 진짜 수익이 나는 구조인 거죠. 이런 숨은 비용까지 다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물금은 장기 투자자에게만 적합해요. 최소한 5년 이상, 가능하면 10년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고 금액도 상당히 큰 경우죠. 수천만 원 이상 투자해서 10년 이상 묵혀둘 자신이 있다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단기로 사고팔 생각이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1년이나 2년 만에 팔면 초기 비용을 만회하기도 전에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 가격이 연 10% 이상 오르지 않는 한 수익을 내기 어렵거든요.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는 비과세지만 금은방이나 업체에 대파는 건 다릅니다. 이 경우 그들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과정에서 당신이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 실물금은 정말 오래 보유하거나 상속 증여 목적이 분명할 때만 선택하세요. 실물금을 사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극단적 위기 상황을 대비합니다.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도 손에 쥔 금은 가치를 유지하니까요. 이런 목적이라면 의미가 있지만 단순 투자 수단으로는 비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금통장입니다. 골드뱅킹이라고도 불리는데 은행에서 금통장을 개설하면 돼요. 일반 적금 통장처럼 생겼지만 차이점은 돈이 아니라 금의 무게가 쌓인다는 겁니다. 통장에 10g, 20g, 30g 이렇게 그램 단위로 잔고가 표시되죠. 금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0.01g 단위로 살 수 있거든요. 금 1g이 10만 원이면 0.01g은 1,000원입니다. 실물금은 최소 수십만 원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금통장은 월 10만 원씩 적금처럼 모을 수 있어요.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서 금을 조금씩 사는 거죠. 월급쟁이들이 적금 들듯이 금 통장에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자연스럽게 금이 쌓입니다. 실물 보관 걱정도 없고 필요할 때 바로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매매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보통 1% 내외인데 사고 팔 때 각각 1%씩이면 왕복 2%가 날아가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이체로 산다면 매달 1%씩 수수료를 내는 거죠. 금통장의 더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금통장으로 번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서 15.4%의 세금을 뜯깁니다. 1천만 원을 투자해서 금 가격이 20% 올라 200만 원을 벌었다면 여기서 30만 8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실제로 손해 쥐는 건 169만 2천 원입니다. 수수료까지 합치면 수익이 더 줄어들죠. 매수할 때 1%, 매도할 때 1%면 총 2%의 수수료가 나갑니다. 1천만 원 기준으로 20만 원이에요. 200만 원 수익에서 세금 30만 8천 원과 수수료 20만 원을 빼면 실제 수익은 149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금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이 망하면 당신의 금은 보호받지 못해요. 물론 시중은행이 망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죠.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건 위험 요소입니다. 그래서 금통장은 소액으로 꾸준히 모으고 싶은 사람, 적금처럼 자동이체로 금을 사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해요. 하지만 수수료와 세금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보다 불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세 번째 방법은 금 ETF나 ETN입니다. 금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상품인데 증권 계좌만 있으면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어요. KB금융이나 삼성자산운용 같은 회사에서 금 ETF를 운용하고 있고 증권사 앱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금 ETF의 가장 큰 장점은 환금성입니다.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오늘 사서 내일 팔 수도 있고 오전에 사서 오후에 팔 수도 있어요. 실물 금이나 금 통장보다 훨씬 유동성이 높죠. 소액 분할 매수도 가능합니다. 한 주당 가격이 보통 1만에서 2만원 사이라서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요. 10만원어치만 사고 싶으면 5주나 10주만 사면 됩니다. 주식처럼 원하는 만큼만 사고 원하는 만큼만 팔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ISA 계좌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금 ETF를 사면 수익의 일부가 비과세되고 연금 계좌에서 사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 ETF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금 ETF는 금 가격을 100% 그대로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금 가격이 10% 오를 때 금 ETF는 9.8% 정도만 오르는 식입니다. 이 차이가 누적되면 무시할 수 없는 손실이 돼요. 특히 금 선물 ETF는 롤오버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물 계약은 만기가 있어서 만기가 되면 다음 달 계약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요. 이게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국내 상장, 금 ETF와 해외 상장, 금 ETF는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국내 상장은 배당 소득세 15.4%가 붙고 해외 상장은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소액 투자자에게는 해외 상장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 ETF는 단기 투자자나 유동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적합해요. 언제든 사고 팔 수 있고 ISA나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추적 오차와 운용 보수는 감안해야 합니다. 금에 투자하는 네 번째 방법은 KRX 금현물입니다. 거래소 금이라고도 불리는데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 금 시장에서 1g 단위로 99.99% 순도의 금을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증권사에 금현물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처럼 장에서 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KRX 금현물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아요. 보유하고 있어도 세금이 없고 팔아도 세금이 없습니다. 실물을 인출할 때만 부가세 10%가 붙지만 거래소 안에서만 거래한다면 부가세도 안 내요. 수수료도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0.2%에서 0.3% 수준이거든요. 금 통장의 1%나 실물금의 2%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싼 거죠. 1천만 원어치 금을 사도 수수료가 2만 원에서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KRX 금현물은 실물 인출도 가능해요. 거래소에서 산 금을 실제 골드바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인출할 때 부가세 10%를 내야 하지만 필요하면 실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단점은 별도의 금현물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주식 계좌로는 안 되고 증권사에서 금현물 전용 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해요. 절차가 조금 번거롭죠. 또 거래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에만 거래할 수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만 거래 가능하니까 퇴근 후에 거래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거래가 안 되죠. 24시간 거래되는 금 선물과 비교하면 불편한 부분입니다. 그래도 KRX 금현물은 현재 가장 효율적인 금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세금이 없고 수수료가 저렴하며 필요하면 실물로도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장기 투자자든 단기 투자자든 모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KRX 금현물을 적극 추천합니다. 실물 금처럼 초기 부가세 10%를 낼 필요도 없고 금 통장처럼 15.4% 세금을 뜯길 일도 없어요. 수수료도 0.2%에서 0.3%로 가장 저렴하죠. 다섯 번째 방법은 금 선물과 파생 상품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같은 해외 선물 시장이나 선물형 금 ETF로 레버리지나 인버스 구조에 투자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금 가격이 1% 오르면 2% 오르는 식이고 인버스는 금 가격이 내릴 때 수익을 내는 구조죠. 금 선물의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입니다. 소액으로 큰 규모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거든요.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어치, 3천만 원어치 금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금 가격이 10% 오르면 당신의 수익은 20%, 30%가 되는 겁니다. 단기 방향성 베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며칠 안에 오를 거라고 확신한다면 레버리지 상품으로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어요. 금 가격이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인버스 상품으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금 선물은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거든요. 금 가격이 10% 오르면 20% 수익이지만 10% 내리면 20% 손실입니다. 변동성이 크면 순식간에 원금을 날릴 수 있어요. 만기와 롤오버 비용도 문제입니다. 선물 계약은 만기가 있어서 만기가 되면 다음 계약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용이 계속 발생해요. 장기 보유하면 이 비용이 누적돼서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마진콜 위험도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면 증권사에서 추가 증거금을 요구하는데 이걸 못 넣으면 강제로 청산돼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 선물은 장기 투자자나 초보자에게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기 트레이더로서 금 가격의 방향성에 확신이 있고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으며 파생 상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사람만 시도해야 해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는 금 선물보다는 KRX 금 현물이나 금 ETF가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레버리지의 유혹에 빠져서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5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물 금은 부가세 10%와 보관 비용 때문에 장기 고액 투자자에게만 적합해요. 금 통장은 소액 적립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수수료 1%와 세금 15.4%가 부담입니다. 금 ETF는 유동성이 높고 ISA 연금 계좌로 절세할 수 있지만 추적 오차와 운용 보수가 있어요. KRX 금연물은 세금 없고 수수료 0.2%에서 0.3%로 가장 효율적이지만 별도 계좌 개설이 필요하죠. 금 선물은 레버리지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변동성과 마진콜 위험이 커서 초보자에게는 위험합니다. 당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따라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장기 투자라면 KRX 금 현물, 소액 적립식이라면 금 ETF를 추천합니다. 중요한 건 수수료와 세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겁니다. 같은 금에 투자해도 방법에 따라 10년 후 수익률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실 건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